제자리 실향민의 이야기, 고향에서 고향을 잃다. 제2부, 선수마을.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성장한 숨가빴던 시간. 올해 78의 유용하 어르신은 그 세월을 함께 통과해 왔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울산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로 채워진 동네였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농사를 짓고 계절의 속도에 맞춰 그물을 당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농사도 큰 무슨 들도 없고 꼴짝이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장생포에서 고래를 사다가 집에서 삶아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시장으로 다니면서 팔으니까 얼마나 그 고달프게 살았나 그 당시 때 우리 우때에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지. 시골 마을의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변한 건 1962년 2월 3일부터였습니다. 유용하 어르신에겐 지금도 그날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중학교 때 박정희 공업센터 기공식 할 때 헬리콥터 타고 내리는데 우리는 박수부대로 갔다니까. 그게 먼지 팍 나는데 그 강에서 폭죽사가 쫙 올라가고 선글라스를 따고 그 조그만 사람이 헬리콥터에 내려가지고 공업지구로 지정한다. 앞으로 우리도 잘 살 거다.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한 공업센터 기공식. 그날의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울산의 1세대 사진작가인 서진길 어르신은 당시 19 청년이었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외삼촌을 따라갔다가 역사의 한 장면을 앵글에 담게 됩니다. 인산인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나고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던 진실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느꼈는데, 그때 이제 울산 여고생들이 나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죠. 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행사장으로 들어올 때 양쪽에 서서 이제 박수를 치고 쫙 환영을. 그 당시에는 학생 동원이 많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발파를 해요. 발파. 그러니까 이제 발파를 하는데, 발파는 저쪽 건너편에 지금 현재 정유공장 거기 이제 발파를 하는데, 그 발파 소리는 무슨 우렁차죠. 국가자주경제재건의 원대한 구상 아래 혁명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2월 3일 3만을 헤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울산 공업센터 기공식은 한 도시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희망이 울산을 뒤덮었고, 공단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새마을 사업을 했잖아. 새마을. 그 다음에 4H 사업도 했다고. 4H 크는 거 잘 모르죠. 청소년 사업인데 머리, 마음, 몸과 손, 그게 4H라. 핸드, 헬스, 헤드, 하트, 이런 식으로 해가 농사 짓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그 지도를 받아가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까지 지은 거는 그 상상도 못하게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제1회 4H 경진대회에서 우리 성암 상록 4H가 울산시에서 1등을 했어. 그러니까는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탔어. 그리 마을 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진주 농촌진흥원
거기에 경진대 또 참여를 했어. 그래 그때 진짜 나는 앞으로 훌륭한 농부가 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 훌륭한 농부가 되고 싶었던 소녀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논밭이 있던 자리엔 공장이 들어섰고 굴뚝이 세워진 자리마다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는데요. 고향을 떠나라는 갑작스런 통보는 유용하 어르신의 고향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장이 자꾸 늘어나니까 공해가 심해서 저 석유화학 단지에서 외한강으로 내려오는 폐수가 이 강을 완전히 썩어버리. 그래서 거기 그 유명한 5대 5천 마을이 우리 마을 건너편이라 거기가 진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그 강이 썩으니까 저녁에 이 상을 펴놓고 밥을 못 먹었어. 이 하루살이니 목인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형편없지. 도저히 그리 못 사니까 정부에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해안지구, 부곡지구 전부 다운동으로 집단 이주를 했지. 그리 공업의 애달픈 역사가 그 당시 때 그렇게 애환이 많습니다. 그래. 공해 때문에 마을을 떠난 선수마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울산엔 수많은 이주민이 생겨납니다. 196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그들은 고향에서 고향을 잃은 제자리 실향민이 되는데요. 울산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해온 김잠출 작가는 당시 울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통상 추산하기로는 한 5만여 명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건설되면서 약 4만여 명이 강제 이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댐을 5개 만들면서 농촌 산촌 주민들 한 2,700여 명,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을 하는데 서생 주민들이 한 1,500여 명 또 이주를 다 당했어요. 이 다 합치면은 한 5만여 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62년 공업센터 만들 당시에 울산 읍이었잖아요. 그 읍의 인구가 8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이주했다 이렇게 보면은 큰 숫자죠. 먹고 살 길을 찾아 타향으로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고향과 가까운 곳에 남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며 울산에 남게 된 제자리 실향민들. 그 속에 선수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구 성암동의 선수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선박을 만들던 선소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유용하 어르신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조가 우리 선수마을 입향조라. 그러면 한 대를 30년을 잡으면 37이 21, 210년, 25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정착해가 살다가 우리 때 와가지고 강제 이주가 되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이런 동네에서 살다가 우리가 7대로 살다가 이렇게 다운동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섭섭해서 여기 보면 마을 이주사 요거는 천도굿 하는 장면이 동네마다 그 제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고 마을 전체가 떠나니까 이 유명한 무당들 불러가지고 천도굿을 했어. 그래 굿이 하는 그 내용이 소리가 여기 다 적어놨어. 굿판 소리. 이 집 저 집 골매기 님요
니캉 내캉 할 것 없이 음식 있으면 다 농가 묻고 이 집에 놀러 갔다가 저 집에 놀러 갔다가 대문도 잠그지 않고 놀고 겉으로 접으면 놀고 자고 접으면 자고 인자는 시내 가서 바쳤어 지사노. 조상에 대한 죄책감과 고향을 떠나는 서러움을 담아 마을 천도제를 올린 주민들은 다운동으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집을 저 다운동에 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고 집을 못 지은 사람은 그 터를 팔고 어디 뭐 가서 생활하고 그랬는데 보상을 좀 많이 받았다 해도 그거를 그 후손들이 그걸 오래 지니지 못하고 거의 다 그러니까 고향 마을에서 그 농사 짓고 막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게 오히려 나았는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그쪽에서 농사 짓고 뭐 고기도 뭐 이래 조개물이나 뭐 이래 하다가 이래 시내로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금방 돌아가시더라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환경이었어. 변변한 집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했지만 나란 일이란 말 하나에 이주민들은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제자리 실향민들. 그들을 버티게 한 건 자식 세대만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괜찮다는 그 묵묵한 합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공장을 지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떻게 해도 그런 거를 먼 훗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 처음에는. 자신들의 희생과 양보가 후손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 그 마음으로 제자리 실향민들은 그리움과 서러움을 달랬습니다. 두고 온 고향이 아득해진 만큼 실향민들의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는데요. 오늘도 유용하 어르신은 지나온 세월을 더듬으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 명절 되면은 우리는 어릴 때 그 연날리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그때 놀이가 뭐 많았지. 어릴 때 놀이 그러니까 하면서 놀던 그런 기억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에서 수영하고 놀던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떠오르는데 물장구 치며 놀던 소년이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는 사이 함께 떠나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졌고 옛 고향을 기억하는 건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용하 어르신이 붓을 잡은 건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은 퇴직을 한 후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망향탑과 예터비에는 그리움을 새긴 그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선수마을에 대한 책을 낸 건 역시 유용하 어르신이 고향을 추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1세대들은 거의 다 돌아가 있었어.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우리 그때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가지고 이런 사진도 이제 옛 추억이 돼버렸지.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 우리가 7대를 살다가
이주를 하니까 이 참 서럽더라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라도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내가 98년도에 한전 명예퇴직하고 요거는 2000년도에 책을 냈어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어. 그리고 이 동네 사진이 이 엄청 많아. 그리고 여기 이제 동네 이렇게 동네 사진인데 요 1번부터 115번까지 요렇게 집이 어떻게 요 성이고 요거는 개운포 성이고 요렇게 딱 이 지금 그때 요 115번까지 요렇게 있으니까 어느 골목에 누집이고 다 들어있잖아. 울산의 공업화 과정은 단순한 개발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5만여 명이 고향을 잃는 시간이었고 평생 그리움을 쌓아온 제자리 실향민의 인생이었습니다. 고향에서 고향을 잃은 제자리 실향민은 오늘의 울산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 우물인데 우물가로 이래가지고 이 정장구 치고 놀잖아. 우리 동네만큼은 지금도 향후회가 잘 되고 있는 셈이라. 작년 11월인가 그때도 향후회 잘 했어요. 그래서 와가 참 젊은 사람도 좀 있고 그다음 나이 든 사람도 와가 허리 꼬부랑해가 동네 우리 살았던 데 와가 그래 놀고 돌아보시고 그런 그게 이제 뿌리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이 뿌리가 튼튼해가 줄기나 꽃도 잘 피잖아요. 그래 뿌리 있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싶어서 우리 동네만큼은 좀 잘 해보자 이래가지고